네, 3층 보장 제도를 활용한 연금 설계 전략에 대해서 강의하게 될 호서대학교 강신기 교수입니다. 은퇴에 대한 세계인과 한국인의 고민을 비교해보면 세계인들은 보통 은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하면 대개 자유를 생각하거나 행복, 만족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에게 물어보면 둘 중에 한 명 정도는 경제적 어려움 또는 10명 중에 3명 정도는 어려움, 두려움이나 외로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가 노후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굉장히 은퇴 이후의 삶이 급격히 낮아지는 우리 불안정한 사회, 예측 불가능한 사회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은 노년 빈곤층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 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대비해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내지는 은퇴에 대해서 준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3층 보장제도라는 국가와 사회보장, 개인보장이라는 이것을 통해서 나의 노년을 잘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3층 보장제도 이해를 여러분들에게 그림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정상으로 노년의 어떤 정상으로 가기 위해서 크게 3단계의 어떤 베이스 캠프를 친다면 첫 번째 단계가 바로 국가가 보장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국가가 보장하는 것은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국민연금이라는 제도가 있고 이것은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가가 이렇게 충분히 보장을 다 할 수 있으면 좋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를 대상해서 회사와 종업원들이 같이 준비하는 기업보장제도인 퇴직연금 제도를 준비해서 이 퇴직연금 제도는 안정적인 생활보장을 해주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국가보장과 기업보장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준비하는 개인보장제도를 1994년도부터 도입되어서 개인연금이라는 제도로 연립면 생활보장을 통해서 노년의 어떤 안정적인 정상의 삶을 본인이 누릴 수 있는 이런 3층 보장제도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뒤에서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층 보장제도의 가장 핵심은 바로 국민연금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크게 3단계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가입 단계에서는 먼저 가입 기간을 최대한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본인이 일시금으로 받았던 반환 일시금이 있거나 아니면 실직이나 아니면 질병을 통해서 못 냈던 기간이 있으면 추후 납부라는 제도를 통해서 가입 기간을 최대한 늘리고 본인이 혼자 가입하는 것보다는 부부가 함께 가입해서 노년에 연금을 탈 수 있는 1인 1연금 시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수령의 기술입니다. 국민연금은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타느냐도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1969년 이후생부터는 65세 이후에 연금을 받는 것을 우리가 제때받기, 우리가 완전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금을 내가 제 나이에 받거나 아니면 내가 좀 소득이 부족하면 제 나이에 받는 것보다 5년을 먼저 받는 조기 노령연금을 활용하는 당겨받기를 하거나 아니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 내가 오래 살 수 있고 소득이 충분하다면 연금을 늦게 받는 연기연금을 통해서 1년에 7.2%씩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는 연기연금을 활용해서 연금액을 늘리는 방법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본인이 선택해야 되는 것으로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세 번째는 조합의 기술로서 어떤 사람은 국민연금을 본인과 배우자가 같이 가입한 경우 아니면 또 본인은 국민연금 가입하고 배우자는 공적연금을 가입한 경우 본인은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사적연금을 추가로 가입한 경우 이런 경우에 따라서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조합해서 현명하게 연금액을 최대한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 소득 기준, 건강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늘릴 것인지 이런 3가지 기술을 통해서 국민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또 추가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국민연금 활용 기법에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그 부분을 부족한 부분을 통해서 학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퇴직연금입니다.
퇴직연금은 2005년도 12월 1일에 우리나라에서 도입되어서 현재 2012년도에 우리가 신설된 사업장은 사업 후 1년 후에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제도로 발전되었고 2016년도에는 사업장 준업으로 단계적으로 퇴직연금을 의무 도입함으로써 이제 내년도부터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이 퇴직연금 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모든 직장이 이제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국민연금처럼 전 직장인이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전 직장인 퇴직연금 시대가 도래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퇴직연금은 크게 DB형, DC형, IRP로 구성되는데 우리가 DB형과 DC형을 선택했을 때 각각의 상황에 비추어서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DB형이 좋으냐, DC형이 좋으냐는 것은 정답은 없습니다. 각각의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일반적인 내용은 DB형 같은 경우는 기업이 최종적으로 퇴직금 지급을 책임지기 때문에 보통 대기업에 다니거나 장기 근속자이거나 임금 상승률이 높거나 이런 경우에는 DB형이 유리하고 DC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소기업이나 이직이 높거나 아니면 본인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때 이런 때는 DC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며 본인의 상황, 여러 가지 경제 상황, 또 본인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 여러 가지 직장의 상황을 고려해서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는 또 그게 또 DB형과 DC형은 병합해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선택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먼저 사례로 설명드리면 어떤 분이 연봉이 9,600만원인 분이 있습니다. 약 1억 정도 되죠. 그러면 그분의 현재 퇴직금은 연봉의 12분의 1인 800만원을 DB형과 DC형인데 똑같이 받게 됩니다. DB형과 DC형의 차이는 DB형은 회사가 그걸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돌려주는 걸 말하고 DC형은 본인이 계속해서 자신의 계좌를 관리해서 수익을 늘린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20년을 장기 근속하게 되고 1년에 임금 상승률이 4%씩 된다면 이분이 20년 뒤에 퇴직금은 약 3억 3,700만원 정도가 됩니다. 3억 3,700만원 되고 DC형 같은 경우는 2억 3,780만원이 돼서 약 1억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의아하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왜 DB형이 훨씬 퇴직금이 많으냐. 근데 DC형 같은 경우는 이 2억 3,784만원제 플러스 알파라는 게 있죠. 이 알파라는 거 뭐냐면 내가 매년 받았던 퇴직금을 가지고 내가 운용해서 발생한 수익률은 얼마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건 플러스 알파로 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내가 회사로부터 고정된 수입을 올릴 것이냐 했을 때는 DB형을 선택하지만 나는 내가 어떤 투자를 잘해서 훨씬 더 고소익을 올리겠다. 더 나은 수익을 올리겠다는 DC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방법이 좋은 것인지는 따로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해야 되고 또 최근에 이렇게 임금 상승률이 매년 4%씩 늘어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일시금으로 받거나 연금으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100% 과세를 해서 여러분들이 받는 목돈에서 상당히 어떤 세금 퇴직소득세로 발생하게 되지만 만약에 이것을 연금으로 받게 된다면 10년 이전까지는 퇴직소득세를 30% 감면하게 되고 또 10년 이후에 수령하는 것은 40%까지 우리가 퇴직소득세를 공제되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받아서 한꺼번에 다 수령하는 것보다는 연금으로 수령해서 여러분들이 퇴직소득세를 감면받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노후준비도 제대로 하는 이런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할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주제인 개인연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개인연금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돼서 개인연금 저축에서 연금저축, 그래서 지금 판매는 연금저축계좌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판매되지 않는 상품보다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연금저축계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가입자에게 나이가 제한이 없고 가입기간은 5년 이상이면 됩니다. 그리고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원까지 우리가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 수령 요건은 55세 이후에 내가 수령할 수 있으며 납입 기간에 드리는 혜택으로는 납입 단계 세액공제 연간 한도 400만원까지 자기 어떤 소득에 따라서 12에서 15%까지 세액공제가 있고, 그 다음에 연금을 운용하는 단계에서는 세금이 없지만 대신에 연금을 인출할 때 3에서 5%까지 또 과세가 되는, 연금소득세 과세되는 상품이 바로 연금저축계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연금저축계좌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세제적격보험입니다. 세제적격인데, 세제적격과 세제비적격의 차이는, 세제적격이라는 것은 세금 혜택을 받는 대신에 내가 나중에 연금을 탈 때 또 세금을 내는 것을 말하고, 세제비적격은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대신에 또 연금을 탈 때도 세금이 없는 그런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상품의 주된 것은 주로 세제적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제적격 연금은 크게 판매하는 주체에 따라서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판매하는 것은 연금저축신탁, 또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것은 연금저축펀드,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것은 연금저축보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또 연금저축신탁이나 연금저축펀드는 확정명의로 연금 형태를 받을 수가 있고, 또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것은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종신형까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종신형을 원한다면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원금보장을 또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원금보장을 받고 싶으면 보험사 상품을 가입해야 되고, 내가 원금보장보다는 좀 수익을 원한다면 내가 은행이나 증권사의 상품을 가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금자와 보호까지 감안한다면 아무래도 연금저축신탁이나 연금저축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연금저축보다는 안전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떤 본인의 상황, 또 본인의 어떤 추구하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선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표로 내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연금을 가입할 때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 기능을 고려합니다. 내가 종신토록 연금을 받거나 아니면 수익성이 높거나 절세 효과, 이 세 가지를 고려하는데, 아쉽게도 이 세 가지를 다 만족시키는 우리나라의 연금 상품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제적격 연금으로 본다면 만약에 내가 절세 효과만 고려한다면 모든 것이 다 반영이 되지만, 만약에 수익성과 절세 효과를 고려한다면 연금 펀드를 가입하는 것이 좀 가장 유리한 상품이라고 볼 수 있고, 만약에 내가 종신연금과 또 절세 효과를 고려한다면 연금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조금 더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각각의 상품의 특성이나 또 그 금융 운용기관의 특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실제 선택하실 때는 꼭 금융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연금 상품 같은 경우는 한 번 가입하면 최소 10년 이상 유지해야 되는 장기성 상품이기 때문에 가입을 서두르지 마시고 충분히 자신의 입장을 고려해서 정확하게 자신에게 올바른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마 개인연금저축을 가입하는 가장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것은 바로 지금 세액공제를 받고 나중에 세금을 내는 이런 구조 때문에 아마 세액공제를 희망하기 때문에 가입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연금 세액공제는 우리가 IRP까지 감안한다면 최대 우리가 7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지금 현재 2022년까지는 그러니까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봉이 5,500만원 이하일 때는 세액공제율이 16.5%이지만 만약에 5,500만원 초과일 때는 13.2%까지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소득에 따라서 공제 한도가 달라지게 되는데,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를 받고 만약에 5,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1년에 돌려받는 것이 바로 148만 5천원이니까 상당히 많은 우리가 세액공제를 돌려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중에 본인이 연금을 탈 때 연금소득세도 과세가 되기 때문에
세금을 지금 세액공제를 받지만 나중에 다시 세금으로 돌려내는 과세위원 제도라는 것을 운용을 해서 선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려하실 것은 50세 이상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인 사람은 2020에서 2022년까지는 3년간 한시적으로 우리가 세액공제가 그러니까 400에서 IRP 포함해서 700까지 해서 이렇게 600에서 900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2022년까지만 적용된다는 것을 감안해서 이 세액공제를 우리가 선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복잡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또 개인연금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연금상품에서 소개할 때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내가 이제 개인연금을 가입을 했는데 내가 확정형으로 선택할지 종신형으로 선택할지 아마 고민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물론 각각의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보통 100세 시대가 되기 때문에 종신형으로 타는 것이 훨씬 연금이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종신형이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을 이 표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제 2021년 5월도 기준 K사 연금보험을 기준으로 제가 가입설계를 뽑아서 30세 남성 보험료 30만원을 10년간 납입해서 60세 연금 개시형으로 비교해 본 결과 종신형일 경우에는 60세 이후에 연간 232만원씩 수령한다고 나와 있는데 확정형 같은 경우에는 30년 확정형일 경우에 연간 252만원을 수령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30년 확정형이 오히려 종신형보다는 연금액이 더 매년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자신의 건강 상태라든지 소득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꼭 종신형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그때 자신의 건강 상태 또 자신의 소득 그런 것을 고려해서 연금을 선택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선택하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이제 3층 보장을 통해서 평생 월급 만들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직장인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우리가 이제 퇴직기 이전까지는 굉장히 높은 소득을 가지고 있다가 급격히 소득이 떨어지게 됩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이렇게 소득이 급감하게 되는데 이 부족한 우리가 연금을 받을 때까지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이 은퇴 크레바스, 은퇴 절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또는 주택연금 또 재취업이나 창업을 통해서 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다가 65세 국민연금을 타서 이것을 총 우리가 5층 보장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내가 필요한 돈을 이렇게 평생 월급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표로 보여드리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될 것은 나의 어떤 퇴직 이후의 적정 생활비 수준을 배우자와 함께 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퇴 이전에 퇴직 이전에는 월소득이 700만원의 생활비가 필요했다면 만약에 퇴직 이후에는 이제 은퇴 이후에는 이게 만약에 350만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50%를 정했다면 그 중에서 국민연금으로 내가 차지하는 비중이 몇 프로인지 퇴직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몇 프로인지 개인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몇 프로인지 이것을 설정하고 나서 부족한 것은 주택연금으로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또 내가 일을 해서 활용할 것인지 어떤 이 비중을 정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근로사업이나 주택연금을 활용하지 않고 3층 보장을 통해서 이 생활비를 100%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게 부족하다면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 아니면 일을 통해서 이 부족한 부분을 고려해서 자신의 평균적인 어떤 평생 월급을 만드는 포트폴리오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 준비하면은 퇴직 이후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잘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생활비를 급격히 줄이거나 아니면 내가 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생 소득을 만들어야 되는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양한 연금 준비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연금을 준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일 수가 있죠. 연금 형태로 축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형태로 축적하는 방법은 앞에서 봤던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연금 형태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죠. 대표적인 게 주택을 맡기고 하는 주택연금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목돈을 가지고 연금을 받는 즉시연금,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적립금을 가지고 월지급식 펀드, 이런 형태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연금 형태로 축적한 돈을 활용하고 연금 형태로 전환한 돈을 가지고 내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생활비가 은퇴 이후에도 계속해서 생활비가 일정하게 돈이 들어간다고 가정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은퇴 자산을 가지고 내가 국민연금을 이미 타는 돈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은퇴 자산을 가지고 종신연금으로 이 돈을 종신토록 계속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일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매년 은퇴 이후에 똑같은 돈을 국민연금과 종신연금을 통해서 돈을 받아서 내가 생활할 수 있는 평생 어떤 월급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내가 생활비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가정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한 월 생활비가 300만원 필요한데 그 다음에 한 10년 뒤에는 350만원, 그 다음에 건강이 안 좋아지면 400만원 이렇게 올라간다고 가정했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은퇴 자산을 가지고 연금을 가입을 할 때 점점 연금액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추가로 종신연금을 각 단계별로 추가로 가입해야 되는 이런 그 에스컬레이터형 어떤 그 본인이 개인연금 전략을 활용해서 수령액을 늘리는 이런 방법으로 내가 생활비에 늘어나는 것을 추가로 설계할 수 있는 방법도 설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방법은 내가 생활비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에는 생활비가 한 300만원 필요하지만 한 10년 뒤에는 250만원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한 200만원 정도 필요할 것이라면은 국민연금으로 받는 돈 외에 종신연금으로 받는 돈을 일정 부분 설계해 놓고, 그리고 확정연금으로 해서 내가 필요한 기간 동안만 10년 동안 받거나 20년 동안 받아서 그 나머지 기간에 필요한 생활비를 충족하는 방법으로 설계하는 방법.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는 이건 그림으로 간단히 보여드렸습니다만 금융 전문가와 어떤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국민연금과 종신연금을 통해서 일정 금액은 내가 수령토록 하고 나머지 그 기간 동안에 필요한 돈은 내가 확정 기간 동안만 연금을 수령해서 부족한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생활비가 일정할 때, 생활비가 증가할 경우, 생활비가 감소할 경우를 대비해서 각각의 단계별로 이렇게 3층 보장으로 평생 월급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연금이라는 것은 본인이 주거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우리가 수령할 수 있는 상품을 말하고, 농지연금이라는 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해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은 우리가 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고 있고, 농지연금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은 현재 연령 기준이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 기준 공시가격이 합의 9억 이하인 1주택 소유자 또는 부유주택 부부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인 다주택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 60세에서 55세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약 55세부터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연금을 담보로 우리가 감정가 기준으로 평가를 받아서 연금을 매년 수령하는 방법이 주택연금이 되겠습니다. 자, 농지연금은 65세 이상이었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 예정으로 60세 이상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그래서 농지 소유자 60세 이상으로 5년 이상의 농업인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답 과선을 담보로 해서 우리가 연금을 받는 것이 농지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은 각각 별개이기 때문에 내가 주택연금도 받으면서 농지연금도 받을 수가 있고 둘 중에 하나만 선택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로 어느 정도 현재 2021년 기준 연금을 받는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을 동일 연령으로 비교해보면 65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주택연금은 담보가격이 4억 정도를 담보금으로 맡기면 연금액이 100만 원을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연금 같은 경우는
2억 6천 정도의 담보를 맡기면 100만 원의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조건에서 본다면 우리가 주택연금이 좀 농지연금에서 수익률이 낮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각의 어떤 공사에서 취급하는 수익률이기 때문에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어떤 포털에서 나오는 수익률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매년 그때 어떤 담보 가격 대비 연금액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해진 담보 가격 대비 연금액은 종신토록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가입을 하실 때 신중하게 선택하실 필요가 있고,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담보물의 가격이 올랐을 때는 이것을 다시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게 되면 또 새로운 연금액을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어떤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은 이미 많은 포털에 이런 동영상이나 소개 자료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3층 보장 제도를 활용한 연금 설계 전략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